네, 그러면은 리액트 기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 강연자 뭐 19학번 그 바람 27기 박병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강연자로는 이제 고문 대표인 이한별님이랑 또 강의 보조를 맡게 된 이가연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목차로는 이제 먼저 프로젝트 비엔토와의 관계,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에다 이제 프로젝트 비엔토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그걸 먼저 다룰 거고, 그리고 우리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거에 대한 구분하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 또 이 세미나의 목적과 일정,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뭐 장고 같은 웹 서비스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웹 서비스하고의 그런 전반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리고 뭐 다음 시간 준비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비엔토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서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장고 웹 프로젝트에서가 이제 프로젝트 비엔토라고 하는 하위 프로젝트로 지금 편입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비엔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웹 서비스 쪽에서 실제로 서비스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것을 이제 인프라라든지 그런 좀 더 유지 보수하기 좋게 리뉴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1학기 때 있었던 장고 웹 서비스의 웹 세미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로 존재하는데, 이제 이 세미나를 그래서 만든 이유는 프로젝트 비엔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우리 바람이 작품 활동하고 다르게 이건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프로덕트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요. 왜냐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서비스를 쭉 이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허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최소한의 퀄리티는 또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미나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먼저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준현이라는 이제 아마 장고 했을 때 확인했을 때는 장고도 그렇게 뭔가 매끄럽게 돌아가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샘플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실습을 하고 실제로 웹 서비스 기획하는 거 이제 같이 해나가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프로젝트에 협력할 때는 이래서 뭐 git 커밋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재 코드 형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진 코드 형식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같이 다룰 거고요. 또 이제 이 셈에서 이제 아마 핵심 키워드를 하는 리액트인데요. 이제 이 리액트는 메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 뭐 두 번째 문장은 뭐 없지, 자바스크립트는 대부분 다 생소하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솔직히 아마 대부분 다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뭐 스테이트 드리븐 리액티브 시스템이라든지 SPA, 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근데 이 중에서 뭐 이 세 개는 좀 중요한 단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 좀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그 발표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세미나에서 다루게 되는 거는 뭐 다양한 디자인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기본적인 프로덕트 레벨 가이드라인 외에도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뭔가 아무래도 새로 나오는 거고, 또 이 웹 서비스 자체 취지가 작년 제가 뭐 이제 고문 대표 통해서 듣기로는 이제 작년에 뭐 웹 서비스라고 해도 바람이 웹 서비스 전반적으로 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올드하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디자인을 만들고자 해가지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색상 테마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컴포넌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UI 레이아웃을 짜는 것까지도 이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화면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런 화면 팝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그마한 이 회원 가입 중이라는 메시지 같은지, 이렇게 유저한테 얼럿을 어떻게 띄우는지 기본 양식 같은 거를 이제 테마를 먹인 걸 그냥 가져다 쓰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 거는 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뭐 HTML, CSS 같이, 그러니까 안 다룬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세미나에서 이제 뭔가 이거를 가르친다는 느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프로젝트,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또 웹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아까도 아직 이제 인프라팀 비엔토 서비스하고 또 이제 협업하고 이게 넘어가는 게 많은데 이제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게시물 올린 것 중에서 보면은 비엔토 문서 링크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팀에서 요구하는 이런 기술 사항들이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도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인프라팀에서 프로젝트 요청을 이렇게 우리 측에서 이제 인프라팀한테서 프로젝트 세븐을 요청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파이썬 기초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기초 세미나 그런 것처럼 이제 코드를 직접 다루다기보다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고나 웹서버도 이제 뭔가 응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같이 어떻게 쓰는지에서 다루기는 할지라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의 목적하고 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웹 서비스 프로젝트의 최소 퀄리티 확보랑 이제 다음 세대에서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랑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는 웹페이지 구축하기 위한 뭐 리액트를 사용하는 실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것들은 이제 중심은 뭐 리액트 게시판 스타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 목적하고 일정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세미나가 좀 이제 급하게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또 제가 경험했을 바로는 이제 6차 시까지 보통 넘어가면은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빠지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줄여서 일단 5차 시로 일단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차 시는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이제 2차 시에는 이제 바로 뭐 리액트 실습하는 거랑 뭐 이제 플루언트 UI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디자인 팀에서 채택한 디자인 시스템 중 하나예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뭐 MS 오피스나 아니면 윈도우 10, 11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이거를 기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플론트 UI의 기본적인 테마가 먹인 컴포넌트 사용하는 것도 실습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실습 내용은 간단하게 뭐 카운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if 문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걸 보여주고 어떤 경우는 다른 걸 보여주는 뭐 조건부 UI를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이 플론트에 있는 기본적인 테마가 들어가 있는 버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력하는 필드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거고, 뭐 3차 시에 이제 플론트 응용 및 스타일 커스터마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플론트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뭐 컬러 토큰이란 값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거든요. 한 적절한 그 레벨이랑 배색의 색상을 선택해 주는 건데, 그거를 사용하고 좀 이제 뭐라고 하지, 전체적인 배경이랑 뭐 아웃라인이랑 좀 맞는 프라이머리 색상 같은 거 선택하는 거를 좀 같이 실습해 볼 거고, 이제 또 뭐 장고에서 잠깐 해보신 분들 아니죠, 뭐 CSS라는 것도 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CSS를 이제 뭐 메이크 스타일이라서 또 여기서 아예 자체적으로 CSS 비슷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입혀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가로 세로 레이아웃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반응형을 잡는 것들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실제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아무래도 게시판 글을 만들 거니까 목록이 많아질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또 4차 시에는 뭐 상위 하위 페이지를 구성할 건데, 흔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 드로어에 가서 뭐 옆에 메뉴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클릭하면 이제 드로어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메뉴가 바뀌잖아요. 뭐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 메뉴를 바꿨을 때 전체적인 메뉴나 그 웹페이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속 알맹이를 바꾸는 거를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 시에서 디버깅 및 비동기 요청이라고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간단한 이제 장고 웹 서버를 제가 이제 나눠 알려드리면은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리액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장고 웹 서버에서 실제로 이제 통신을 날려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아니면 뭐지 뭐 포스트라든지 뭐 리퀘스트를 날려보는 거를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장고에 있는 그 로그인부터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웹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라 이제 웹 쪽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있고 백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저 앞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유저랑 직접 소통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통 UI, 디자인, UX라고가 해당됩니다. UX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뭐 사용자 경험을 보통 흔히 말하는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하는 건 보통 이제 웹뷰, 웹페이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웹뷰, 그러니까 리액트 같은 경우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앱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인스타그램 앞에 있는 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프론트엔드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유저하고 반대되는 말 그대로 뒤쪽 끝을 말하는 걸로,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 기획자들이 이제 데이터라든지 비즈니스 로직 같은 걸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이제 회원가입한 유저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백엔드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그다음에 파일 서버.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미지 같은 걸 저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얘는 두 개 합쳐서 풀스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템플릿 쪽은 이제 이쪽이라고 볼 수 있고, 템플릿 말고 이제 모델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백엔드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액트는 사실상 이제 프론트엔드에만 집중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리액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제 장고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웹사이트 하는 거 보면 알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플래시가 나고 아예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트랜지셔널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을 하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먼저 유저가 요청을 남기면은 그 요청을 서버에서 받은 다음에 그 요청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그럼 HTML이라서 그 페이지 자체를 다시 브라우저에서 다시 렌더링한 거죠. 그러니까 매 요청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유저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장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거 장고에서 웹 하면은 URL 바뀔 때마다 다른 템플릿 불러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트래디셔널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적인 거고, 반대로 싱글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 어플리케이션은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처음에 요청한 아무 요청이 날려요. 그러면은 웹페이지 하나를 먼저 내려줘요.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웹페이지 한 번만 내려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HTTP 리퀘스트를 따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가 이제 AJAX라고 하는데, 이건 어싱크로너스 자바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비동기로 네트워크 콜을 요청해가지고 데이터를 서버에서 추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론적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쪽 파트의 경우에는 페이지를 한 번만,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 쪽에서 비동기적으로 필요할 때면 데이터를 추가로 끌어가서 화면에다가 추가로 계속 그려놓고 덮어 쓰는, 더 씌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고 하면은 지금 여기 URL 잘 보시면은 URL 바뀌는 화면에 뭔가 리프레시가 없죠.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메뉴가 바뀌었을 때 뭐 리프레시 같은 거 없이 애니메이션까지 추가로 주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점은 뭔가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갑자기 흰색 화면에서 멈춘다든지 네트워크가 끊어짐에도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리액트에서 말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고. 어, 잠깐만.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시간 준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자기가 혹시 생각해놓은 웹 프로젝트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뭐웹 프로젝트의 기능은 어떤 걸 쓸 건지, 그리고 그 기능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화면 구성 같은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샘플 프로젝트 세팅 안 해오신 분이 있나요? 너가 해줬잖아. 내가 했다. 그거는 프로젝트 아니야. 그래? 어. 그럼 나 알겠어. 하면 고문 대표님 안 하셨는데 뭐 다른 분들은 다 샘플 프로젝트 세팅 해보시고 실행도 해보신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 자료를 한 번씩, 그러니까 뭐 개념을 익혀보겠다. 왜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는 아마 이해도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되게 진도를 빨리 후딱후딱 나간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C 같은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느낌은 비슷한데 이제 굳이 말하면 다르죠. 이제 싱글 페이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캐시가 정확히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는 건지 다시 좀 잘. 우리가 딱 한 번 페이지에서 받으면 컴퓨터가 저장해서 앞으로는 저기서 받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런 느낌이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실제로 어떤 느낌이 다르냐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도구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크롬 기준으로 여기 개발자 도구를 누르면 꺼졌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보면은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제로 네트워크 요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네트워크 요청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웹페이지 받은 그 웹페이지 안에서 이 URL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등록된 URL. 그래가지고 이 URL이면은 파인애플을 누르면은 파인애플 URL에서 노란색을 보여주고 딱 이 부분만 노란색을 보여주고 애플을 누르면 이 부분만 빨간색 보여준다면 이미 웹페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목록을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서버한테서 추가적으로 추가 요청을 따로 받아가지고 이제 서버 리스트만 내려줘라 하면 서버에서 리스트만 받아서 이제 이렇게 바꾼 대로 여기다 리스트만 쭈르륵 뿌리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맨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먼저 기본적인 HTML 내려주고 그 HTML 안에 기본적인 정보를 다 담아서 내려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첫 페이지 하나만 내려주는데 그 페이지 안에서 어떻게 페이지 이동시킬까지 한 정보까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굳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만 내려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저희가 기자재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는데 참고로 어떤 사이트요? 기자재 네.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는데 저희 여름방학 동안에 그냥 장구랑 HTML, CSS 써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아, 네. 근데 리액트를 배우게 되면은 비엔토 프로젝트 할 시에는 이제 리액트로 사용해서 아예 다 바꾸는 게 더 나을지. 아, 정확히는 이제 정정을 하자면 이제 아마 장고에 있는 그 템플릿 쪽은 아마 쓰기 힘들 거긴 해요. 근데 CSS라든지 그런 스타일링을 한 거는 아마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첫 번째로 CSS 쓰신 건 아마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아 그리고 장고 템플릿은 아마 쓰기 좀 힘들 건데 대신 장고 작성하신 모델 같은 건 아마 사실상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템플릿 쪽에 대해서 아마 힘을 실었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템플릿 제외한 것들은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면은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이제 그 간단하게 리액트의 그 대발 그 간단한 특징 같은 거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마이 스크린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자체가 이제 소스 코드가 좀 뭐라고 많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리액트 기본 꼴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이제 관찰 가능한 데이터 값을 스테이트라고 보고 그거를 그 스테이트 값을 이제 화면에 노출시키다고 했을 때 리액트에 있는 내부의 시스템은 그 화면에 노출된 스테이트를 찾아가지고 그 스테이트가 변경되면은 그 스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UI를 찾아가지고 걔를 같이 업데이트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여러분들한테 흐리게 나오나요? 이 글씨들이? HTML밖에 아 이거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터와 구려서 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상관 잘못. 그건 잘 나와. 그러면 일단 이건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